거의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글로벌 경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데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과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오일 마켓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서큐트 브레이커라고 해서 거의 사실상 락다운인데 이게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 와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해보자 싶어서 첫 번째, 원유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한번 봤어요. 2020년 5월 25일.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 오일 붐이 수년간 일어났던 게 허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다리를 묶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셰일 오일 시장에 발목이 잡히다. 그리고 밑에 소제목을 봤더니 살아남기가 희박하고 살아남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상태가 어땠나? 여기서 팬데믹의 그 스펠링이 틀렸는데 어쨌든 그 상태가 어땠나 한번 봤더니 미국이 이제 셰일 생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셰일 컴퍼니들로 인해서 미국의 원유 시장에 활기가 띄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생산량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생산을 했는데 올해 초에 하루 생산량이 미국에서 1,30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된 것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1,300만 배럴을 2020년 초반에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빨간 그래프가 다시 내림세로 꺾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셰일 덕분에 크게 증가를 하는 추세였고 세계 1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팬데믹이 발표가 된 이후에 크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변화가 탑15 시총 기준으로 미국 셰일 업체들의 15개 탑15 기업들이 지출을 평균 48%나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 들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루 생산량을 100만 배럴씩 줄여나가자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전체 아웃풋 생산량이 기존에 1,300만 배럴이었는데 1,15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5월 말에 접어들면서 3분의 2의 시추 작업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에 달하는 시추 작업이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봤더니 그래프를 보면 빨간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선이 나란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만큼 시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에서처럼 땅 밑에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원유 생산을 셰일 작업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시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은 유지가 되어줘야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추 작업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투자금도 유치하기가 힘든데 특히 투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월가에서 많이 오는데 지금 팬데믹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 월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추, 특히 이제 시추 작업이 필요한 셰일 산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리카운트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한번 볼까요? 전망이 매우 비관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하루 생산량이 1,080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인 1,350만 배럴보다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요. 현재 2020년 5월 기준 1,150만 배럴보다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드 맥켄지 기관에서는 올해 미국 셰일 생산량이 최대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킷에서는 내년 여름의 하루 생산량이 900만 배럴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업체 CEO 중 한 명인 빌 토마스는 셰일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가 반등에도 시추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게 된다면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고요. 미국 셰일 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미국의 원유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Midstream companies were very hard hit. The North American midstream companies were very hard hit, and I think that some of those might actually be a better play than was being priced in at the depths of it. 이미 미국 셰일 업체 중에 최초로 지난달에 와이트닝이라는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정말 설 곳이 없어지게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 속에서 미국만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생산량을 증산을 하자 유가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셰일 업체에 타격이 되고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던 월가의 투자자들은 셰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셰일 업체들의 파산은 곧 주요 은행들의 부도 위기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유가는 도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동안 월가의 수혈로 생산성을 이어왔던 미국의 셰일 산업의 생존 여부가 위기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만큼이나 변동성이 심각한 국제 원유시장. 앞으로 오펙,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 정세는 물론 월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구제금융 정책을 내비칠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